그 해당 사항 없음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소리는 듣자마자 뭔가 좀 익히 사용되는 문법으로 야, 너 여기 해당 사항 없어 하는 배제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정면에서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나한테 해당 사항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해방의 목소리, 어떤 들끓는 평화 내지는 이탈 같은 목소리,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도 나를 포섭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해당 사항 없고 나의 삶이 그쪽에 있지 않다고 말해내는 목소리, 그 두 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연극의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랑 가까운 어른들이랑 밥을 먹다가 이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어떤 21세기 윤리가 그대로 어떤 말 속에 섞여 나오는 걸 보고, 애초에 처음부터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수당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거를 타는 사람들이 버러지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하진 않아, 뭔가 나처럼 감각하진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의 어떤 관심사이기도 하고 정말 말하고 싶기도 하고 나 또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화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극해당 사항 없음을 준비하면서 극단의 다른 배우분들이나 연출분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만 고민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지점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내가 이걸 사회적인 시선에서 혹은 다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이야기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유의미하고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발화했을 때 그 순간에 유의미해지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법을 지키고 혹은 지키지 않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 그리고 사람으로서 삶에서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관객한테 느껴지는 게, 이를테면 모든 반응은 사실상 나와 세계에서 함께 역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동의 과정을 좀 관객이 혼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단 되게 앉아있거나 여럿이서 있으면 다소 수동적이거나 좀 관람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비껴나갈 수 있기 쉬운데, 모든 반응들 속에서 관객이 뭔가 침투되거나 던져지거나 거기에서 뭔가 역동되는 거, 그래서 관객은 그냥 말이 관객이지 함께 작용하는 존재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산막이 공포스럽게 공포 영화 같은 연출로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덧붙일게요. 공포 영화는 미지성과의 조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억압했던 것들, 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처녀 귀신이라던가 어린아이의 홀령 같은 거, 뭐 죽은 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귀환해서 현재의 어떤 정상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에 돌연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래서 산막이 사막과 이어질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지의 존재라고 일컬어지던 그 공포가 우리 연극의 어떤 규칙들, 이를테면
항상 해당 사항 없음 도장이 찍혀야만 한다 하는 규칙들이 깨지게 되고 그 깨짐에 작용해서 관객이 미지성 그 자체이게 된다는 게 그 연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 속에서 관객과 함께 관객이 많은 것을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같이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물인 양도 희생양의 양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취약하고 배제되고 뭔가 그냥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너무 쉽게 타인의 의도로 전철되는 사람들, 너무 쉽게 묵살되는 사람들, 혹은 자신조차도 그러기를 그냥 자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좀 신경을 썼다면 후에 갈수록 그냥 사실 바람이라는 이름도 그의 이름이 아닐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제대로 호명하고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를 호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 혹은 언니라는 모호한 이름밖에 없고 그 일방적임 그리고 그 어떤 오만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용을 해서 그 한계 자체를 그냥 드러내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설득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설득하는 말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바라자라는 사람을 더 명확하게 만들자. 더 분명하게 하고 어디에 힘을 실어서 말할 것인지 이 인물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 인물의 상황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 연결된 관계망이 이 바라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소중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가족 말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다루는 이야기가 청소년으로서 경험한 어떤 억압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폭력의 경험을 피해자로서만 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어떤 설득을 하려기보다는 뭔가 단호하게 뭔가 그것은 내 삶에서의 어떤 선택이었고 그리고 뭔가 소수자도 그리고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어떤 지점으로 다가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거야, 여기야, 찾았어 라고 알아차려도 좋을 것 같은데 동시에 그냥 한 5년 뒤, 한 6개월 뒤, 혹은 한 20년 뒤쯤에 어떤 소소한 변화로 그게 발현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의 살아감에 있어서. 소수자들이 정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듣는 사회인데 정말 그 속에서 이 존재들도 정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야기와 목소리와 선택들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끝난 후회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실에서 그게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자기가 생활을 하다 보면 쓰러지지 않는 집행자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집행자 혹은 바라자의 얼굴들을 수많은 곳에서 혹은 자신의 얼굴에서도 발견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찾지 않을까? 이 연극을 끝난 후에 이런 생각에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기대되는 거는 관객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받아낸 관객의 입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인물 혹은 이 이야기 자체가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그런 어떤
좀 쉽게 아 이건 내 이야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건데 뭔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뭐 그랬을 때 뭐 아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배제의 경험은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공통 감각으로 갖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 있습니다. 네. 대본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 이 극을 보고 나간 관객들이 나는 누구이고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 이름들이 정말 나에게 적절한 것인지 생각하고 혹은 내가 어떤 호명하지 못했던 존재들은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고 나간 관객들이 혼란스러움을 마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은 결국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의 시작을 좀 같이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슬펐다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바라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직접 겪었다라기보다는 나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침묵될 수 있는 상황이 많겠다라는 곳에서 찾아온 상상으로 발화를 한 거여서 너무 슬프고 답답한데 이런 걸 상상해 봐야 내가 풀리겠다라는 감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의미를 이제 따져보자면 용기 내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지키는 방법, 내가 이렇게 침묵해온 순간들에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잘 못하게 만드는 이 구조에서 이거를 발화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어떤 걸 발화할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겐 좀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사를 쓰면서 조금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내용으로 대사를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그 결정 자체에도 어떤 정말 해방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하고 싶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작업이라서 네,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 극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었을 때 또 되새김질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이 극을 보고 나서 집에 갔을 때 그냥 누워서 한 번쯤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극에서 배우랑 관객이 서로를 뭔가 허물어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한테 지문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관객이 그냥 와서 그걸 읽고 그냥 간다기보다는 이 서사, 이 공간에 관객이 개입했고 그게 어떤 균열이 됐고 그런 식의 작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지점이 되는 거. 그래서 관객 스스로가 연극을 허물어뜨리고 연극의 공간은 관객을 허물어뜨리고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네.